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국빈 방문은 최고 예우를 갖춘 초청 형식으로 한국 정상이 미국을 국빈으로 찾는 건 12년 만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어젯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4월 26일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5월 한국에서 또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주 앉은 데 이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김 수석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제 및 연합 방위 태세, 경제 안보,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적 도전 과제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한미동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 진화해야 한다며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며 이달 내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4월 한미, 5월 G7에서 한미일 회담까지 연쇄 정상회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백악관도 어젯밤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 방문은 바이든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빈 초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미동맹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his state visit will only strengthen or deepen U.S.-ROK tie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here at the White House.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의회 연설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곳곳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시국선언에 참석해 정부의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규탄하는 피해자와 지원단체, 시민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제동원 굴욕의법 폐기하라!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맨 앞에 나섰습니다. 제3자인 한국 기업이 대신 지급하는 배상금은 받을 수 없다고 격양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이들은 강제동원 당시의 중노동과 인권 침해를 온 힘을 다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작동에다 잘려서 손가락을 딱 집어넣어갖고 탁 잘라 불어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놈이 얼마나 놀랬어. 주최 측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하는 건 해법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요. 미래 세대를 식민화하려는 업무다. 일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이 한반도 불법 강점, 강제동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조만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과의 개별 소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 단체들은 외교부가 집요하게 대면 만남을 요구하는 건 압박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최종 금리가 기존 전망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곧바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발언 시작부터 물가를 잡는 게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는 있지만 낮추는 과정이 험난하다고 표현했습니다. Although inflation has been moderating in recent months,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and is likely to be bumpy.
고용과 소비, 생산 등 1월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면서 긴축 정책의 효과를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에 전망한 5.1%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I mentioned, the latest economic data have come in stronger than expected, which suggests that the ultimate level of interest rates is likely to be higher than previously anticipated. 파월 의장은 지표들이 더 빠른 긴축을 요구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며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10일 발표되는 2월 고용보고서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용시장이 강력하다는 게 확인되면 파월이 예고한 대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공개된 직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연준이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투표 마지막 날인 어제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는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는 당원 약 84만 명을 대상으로 나흘간 진행됐는데 55.1%의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대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경선을 치를 예정이라 오늘 당대표가 확정될지도 관심입니다.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논란은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는 대통령실의 단체 채팅방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공동 대응을 선언하며 김기현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오늘 바로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하여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안 후보는 해당 행정관의 상관인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황 후보도 김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천하람 후보는 두 사람의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과격 투쟁은 안 된다며 결을 달리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내부 총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왜 내가 사퇴해야 되는지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승전 김기현 사퇴로만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하니 당원들이 역정이 나신다. 대통령실은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킨 행정관의 단체 채팅방 녹취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너비 2m 폭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선 달리던 학원버스에 불이 붙어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정우 기자입니다. 건널목 한가운데 땅이 뻥 뚫렸습니다. 푹 꺼져버린 땅 아래엔 하수관에서 샌 물이 흐르고 그 주변에는 안전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1,400여 세대가 사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지름 2m, 깊이 1m 규모의 땅 꺼짐이 생겼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그 위를 달리던 승합차의 앞바퀴가 빠졌습니다. 아스팔트가 꺼져갖고 차가 빠져서 이제 나오질 못하니까 이거 소방차가 와갖고 이거로 줄로 계속 끌어냈어요. 용산구청은 낡은 지하 하수관에 틈이 생겨 흙이 쓸려나가면서 땅이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밤새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노란색 버스를 집어삼키듯 타오릅니다. 아저씨! 나오세요! 어제 저녁 6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 위를 달리던 영어학원 통학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있던 초등학생 20여 명이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차 뒤에도 불이 난다는 식으로 신고가 한 10건 정도 있었어가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 20명이 그냥 차에서 내리는 정도고요.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경북 포항에선 소나무 숲에 불이 나 숲 30여 그루가 탔습니다.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